옷에 태가 난다 이런 의미에서 라인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힙업도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렇게 흔하지 않았지만 해외, 특히 중남미 같은 곳에서는 힙업 수술이 굉장히 원래부터 많이 하던 수술들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엉덩이 확대 수술인 거고요. 가슴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확대가 되면서 라인에서 뒤로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업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에서 실제로 약간 늘어져 있던 피부가 당겨 올라가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힙업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되게 엉덩이가 납작한 분들 있잖아요. 평면적으로 보면 엉덩이가 되게 펑퍼짐하게 늘어져 보이는데 보형물이 이제 들어가서 확대가 되게 되면 내가 눈에 보이는 포인트가 허리에 가깝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힙이 올라간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엉덩이가 늘어져 있는 느낌이다가 올라가게 되니까 효과적으로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 때문에 힙업이 심플하지만은 내가 몸매가 더 좋아 보이는 효과를 얻고 옷을 입었을 때 더 눈에 띄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수술이 됩니다. 근데 힙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에는 엉덩이의 전반적인 라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또 부분만 넣으면 내가 라인이 다 좋아진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힙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필러를 하거나 지방이식을 하거나 부형물 넣는 건데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힙업만 한다 그래서 또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1차적이고 뭐냐면 부형물이 들어가는 게 스쿼트 할 때 힘주는 근육, 힘 들어가는 근육을 아주 세밀하게 그 근육 자체를 반으로 가릅니다. 반으로 가르고 근육 사이에 껴들어게 하는 게 일단 1번 첫 번째고요. 내가 더 많이 크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 평평하고 일정 늘어날 수 있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 사이즈를 오버하게 되면 근육 사이에 껴넣을 수가 없고 오히려 봉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할 경우는 이제 그 근육에 근막하로 해서 삽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부형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엉덩이 옆에가 많이 꺼진 분 있잖아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여기 지방이 없으면서 그 승마살 부분은 툭 튀어나오고 엉덩이 힙 부분은 쑥 들어가는 분이 있죠. 그 파트는 실제로 부형물이 잘 생각해보면 부형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힙업을 했을 경우는 일단 옆에서 봤을 때 허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S라인으로 해서 옆에서 본 S라인이죠. 척추가 이렇게 갔을 때 나오는 부분이 볼록하게 보여서 그 라인이 좋아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힘 자체가 좋아 보이는 첫 번째. 골반 라인과 연결되기 위해서인데 여기 쏙 꺼져 있고 오히려 뒷만 튀어나오면 어색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그 사이드에 대해서 이걸 했을 경우가 옆 라인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냐를 잘 판단을 해서 보형물만 쓸 것인지 옆 라인까지 해가지고 지방이식을 하면서 라인을 맞출 것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힙업 하는 분들이 힙업만 해도 훨씬 좋아 보이는 분도 있는데 고통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힙업을 해서 보형물을 삽입을 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승마살 부분, 그 부분을 지방을 빼주죠. 들어가면서 엉덩이에 부각되기도 하고 그 지방을 바로 골반 부분 옆부분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이 모자라거나 허리 라인부터 시작해서 골반 라인이 통짜가 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옆구리까지 뽑아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콜라병 몸매 얘기하잖아요. 들어갈 때가 들어가고 나올 때가 나온다기 때문에 위에 힙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들어가고 힙 부분이 더 부각이 될수록 라인은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이 하게 되는 게 허벅지 지방을 빼서 넣어주면서 모자란 경우는 또 옆구리 흡입을 같이 해서 같이 포인트를 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살이 없는 분도 문제가 돼요. 분명히 또 살이 없는 분들은 옆구리 골반을 늘 지방이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요즘은 옛날 같은 필러를 쓰는 게 아니고 사람 진피로 만든 필러 물질 메가필이라 그래서 그 메가필을 같이 넣어서 지방 대신에 넣어서 라인을 맞춰주는 시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힙업을 위한 보형물이 따로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관리가, 가슴 보형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리가 잘 돼요. 그래서 염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가슴 확대 중에 염증 생각하면 흔치 않죠. 왜냐면 다른 모든 보형물 중에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그만큼 미국에서부터 수입이 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소독과 관리가 철저히 되고 진공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만들어낸 실리콘 덩어리를 된 보형물들은 사실 제조사들이 그렇게 가슴 확대를 위한 관리가 되는 제조사들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써주는 게 더 낫고 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죠.
딱딱하게 해서 이동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움직이는 생각을 보시면 되게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슴부용물을 더 권해드리고 있고, 가슴부용물 중에 뭐가 나을까요? 할 때는 타입 따라 다른데, 잘 보면 엉덩이에 좀 살 있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모티바나 세빈 같은 마이크로 텍스처계예요. 오히려 움직임이 적어야, 사실 촉감은요 누구나 다 가슴 엉덩이 쪽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물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살과 다르게 너무 움직임이 커질 때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스무드 타입보다는 마이크로텍스 타입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스윗업 수술은 더군다나 운에 흔치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술하러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엉덩이가 두 쪽이니까, 예를 들어 가슴 확대하면 미순절개 한다고 했을 때 보면 무조건 가슴 확대는 배꼽 절개 빼고는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엉덩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양쪽 절개 두 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면 됩니다. 하나로 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엉덩이가 하나 절개했을 때 상처가 잘 못 와면 엉덩이가 붙어버리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게 엉덩이 절개를 필요한 양만큼 하면서 붙지 않게끔 절개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데, 사실 그게 익숙하게 있는 분들이 사실 흔치가 않죠. 그래서 양쪽 절개가 돼 있는데 이걸 보고 저기 없애주세요 하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절개를 통해서 가운데만 남았을 경우는 사실은 나쁘다 하더라도 엉덩이 골에 가리기 때문에 눈에 많이 안 띄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절개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수술 받은 분들 보면, 가슴 하고 나서 하시는 분들 보면 분명히 같은 근육에 넣는다고 했는데 근육 박리를 하는데, 물론 가슴 확대 같은 경우에 근육 위에는 토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육 밑에 넣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도 같은 경우는 다 근육 밑에 넣어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같은 분이 분명히 근육 아니라고 했는데 통증이 훨씬 적어야라고 하는 분들이 흔히 계시거든요. 그 가슴이 약간 둔감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적고 살이 좀 있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회복이 훨씬 더 빠른 편이기는 합니다. 단지 힙업수 같은 경우는 관리가 일단은 한동안 엎드려 다니고요.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이게 장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수술 전과 후에 한 일주일 정도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상담 면담을 통해서 진단받고 정확한 수술 플랜 세우고 그 이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